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인 D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몇 년까지만 해도 튼튼한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 업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졌다. 업무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점점 예민해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좀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얼마간 일을 쉬어야 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거나 중년이 돼서 살만하다 싶어지면 또다시 은퇴 후에 인생을 고민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평생 불안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로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 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 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직장인이라고 다를까?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다.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급쟁이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늘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지 않은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자. 매일 한 발짝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보다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상처는 살아가는 힘이 된다. 많이 용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처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씨의 사연에서 커다란 아픔이 묻어났다. 알고 보니 씨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고 항상 속으로 삭혔다. 그렇게 말 잘 듣는 딸이 되려고 노력했음에도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엄격했다. 보충 수업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간 날에도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유는 묻지도 않고 무작정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씨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그때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씨는 어머니가 얼굴을 살짝 찡그릴 때마다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 2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질 것 같으면 초조함으로 몸을 떨었다. 많은 사람들이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기는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 뛰어난 판단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활발한 사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격적인 사건은 기억에 달라붙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기억들은 큰 성인을 순식간에 무력한 어린이로 되돌린다. 학대당한 경험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행동도 트라우마를 자극한다.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의 감정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은 데에 있다. 사건이 끝난 지는 오래되었지만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감정은 곧바로 다른 감정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응어리는 마음 한구석에 삐져나온 가시가 되어 실수로 잘못 만지기라도 하면 죽을 만큼 아프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거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채찍질은 피해야겠지만 강해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 또한 하나의 성장이며 승화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던 무력하고 어린 당신에게 지금의 당신은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고 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연약함과 아픔은 모두 과거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도 말해주자. 현재 당신이 이전의 아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게 되면 과거에 경험한 상처에 자신감 있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잊히지 않은 것들을 굳이 지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장해온 흔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내 더 나은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상처를 성장의 힘으로 바꿔보자.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들을 이겨내야 비로소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 과도하게 허영심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그의 결핍을 느꼈던 적이 있다. K는 언제나 자신의 유명한 연예인 지인에 대해 말하는 걸 즐겼다. 처음에는 신기한 인연이라고 재미있게 들어주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보다 그 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에피소드를 더 오래 이야기했다. 나는 그럴수록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했고 아주 나중에서야 K는 외로웠던 학창시절에 대해 말해주었다. 어린 K를 힘들게 했던 인간관계 문제는 K의 아픈 구석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관계에 능숙하고 인기 많은 척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유명한 지인이 있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실이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값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은 딱히 관심이 없다. 대충 부러워하는 척 해주고 비호감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과도한 허영심은 왜곡된 자존심이자 허울만을 추구하는 성격적 결함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관심을 받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의 관심을 억지로 끌어오려다 보니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장점과 실적을 자랑하고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며 비판을 극도로 배척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으면 시치미를 뗀다거나 급히 화제를 돌린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산다. 허영만을 쫓는 사람의 체온은 득보다 실이 많다. 스트레스와 욕망이 더해져 나중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욕구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허영심의 이면에는 과도한 열등감과 자부심이 숨어 있다. 열등감은 결점을 숨기려고 하고 자부심은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허영심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급물살을 탄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인 경우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점을 들킬까봐 조급해하면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보자. 또 반대로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잘 발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노력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이미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은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은 보완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허영심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과도한 허영이 문제일 뿐이지 마음속에 생기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 허영심이 생기는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기 안의 허영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고 내가 허영심을 어떤 방식으로 밖으로 드러내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쫓는 본인도 가끔씩 자괴감을 느낀다. 마음을 지배하려는 허영심을 잘 다뤄서 좋은 쪽으로 사용해보자. 지적 허영심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려는 욕구도 좋다. 진짜가 아닌 것을 탐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